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우선에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저희 전공 같은 경우에는 또 역대급으로 최고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시험 치기 전보다도 더 불안하고 이 시기가 굉장히 또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심란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직 임용시험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일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끝까지 완주해내기 위해서는 또 물론 휴식을 취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은 또 다음 계획을 위해서 또 일어나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요 또 예고했던 대로 가채점을 지금 한창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채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령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다반은 어디까지나 가다반일 뿐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평가원에서는 한 번도 그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가채점이 다 추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채점 점수와 실제 점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 채점 방식으로 했을 때 2년 연속으로 가채 점수가 실제 점수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무튼 보통은 좀 실제 점수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채점 기준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요, 이거 중요한데요. 물체보다는 칼체를 하는 것이 맞아요. 이건 또 뭐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내가 기대했던 점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물체를 하게 되면은 솔직히 물체를 할지 칼체를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특히 요즘은 또 전공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잘 안 이루어져요. 칼체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교육학은 모르겠는데 전공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칼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물체를 하게 되면요. 개인적인 희망 고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정말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칼칼칼칼체를 하시는 것이 더 정신 건강에 좋으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물체보다는 칼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멘탈이 약해서 2차 시험 준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수 때문에 내가 정말 2차 시험 준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또 자아가 굉장히 흔들릴 정도로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가채점 하지 않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공별로 선생님들의 이제 그 강사 선생님들께서 뭐 유튜브나 또는 학원 홈페이지에 기출 해설 영상 또는 뭐 가다방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업로드가 많이 올라올 건데 다 시청을 해보는 거예요. 교육학은 교육학대로 또 전공은 전공대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5분의 강사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할게요. 그러면 5분의 강사 선생님들께서 모두 맞다라고 한 거는 정답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자, 한 분이라도 답이 갈려요. 그러면 틀렸다라고 채점하는 것이 칼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솔직히 억울하죠. 5분 중에 4분이 맞다라고 했고 한 분만 틀렸다라고 했는데도 틀렸다라고 체크하는 것이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렇게 끌 때. 그런데 이 정도의 칼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채를 하실 때, 가채점을 하실 때.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답이 엇갈린다면 칼질을 하자, 오답 처리를 하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채점에. 저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출제 근거가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개념이 그런 문제들부터 먼저 채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채점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명확한 명칭이 주어진 그런 문제들부터 먼저 채점을 하시고 조금 저울질이 필요한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애매한 답을 요구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채점을 해보시는 게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 전공은 이제 교육과정도 있고 법도 있는데 다른 전공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출제 근거가 확실하고 개념의 명칭이 명확한 게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교육과정 문제 또는 뭐 법 이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정 용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법정 용어는요, 조사 하나도 예민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토시 하나도 틀리면 오답 처리하셔야 돼요. 이건 법정 용어거든요. 내가 임의로 맥락상 똑같다고 해도 유사한 말인데 라고 하더라도 법정 용어는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조사 하나라도 틀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틀렸다라고 오답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좀 예민하게 채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번역의 차이가 있는 용어는 웬만하면 다 모두 정답입니다. 예를 들면요, STAD 교육학에서 이게 성취과제 분단 모형이고 또 팀 성취 분단 모형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번역의 차이로 인한 용어들이 또 유사한 동의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정답으로 채점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채점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또는 근거하여 서술하는 문제는 지문 연계 없이 개념 서술만 있으면 당연히 오답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부분 점수도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배점 요소에서 그 보기를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기억에 대한 거를 물었는데 내가 실수로 뭐 니은 해놓고 기억의 답을 썼다라던가 이런 건 당연히 채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을 썼다고 하더라도 보기 사용이 틀렸죠. 또는 뭐 칸이 여기서 써야 되는 건데 여기 썼다거나 다음 문제 칸으로 넘어갔다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선생님들 뭐 부분 점수도 기대하지 마시고 채점을 칼체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지만. 자, 그러면 실제 제가 작년에 합격했던 해에 봤던 시험지에 부끄럽지만 틀린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22학년도 저희 전공 특수의 기출 문제인 건데요. 이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가 쓴 답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 학교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교육과정 용어거든요. 법정 용어죠. 그러면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고 했죠. 조사 하나 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칼제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거거든요. 진짜 억울하겠죠. 조사 사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의미상 똑같잖아요.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 학교의 장,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의 장, 맥락상 같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조사 사용이 틀렸죠. 저는 그래서 틀렸다라고 채점을 했고 실질적으로 점수가 똑같이 나온 걸 보니 틀렸다고 채점이 된 것 같아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 두 번째는 서술 조건 누락은 당연히 칼제입니다. 부분 점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게 많이 됐었던 문제인데요. 제가 쓴 답은 이거였어요. 지금 이건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지금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인데 촉타후 긋기 기술을 지도할 때 교사가 학생에게 지도할 내용 한 가지인데요. 여기 조건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게 서술 조건이죠. 서술 조건을 근데 누락한 채 제가 썼더라고요. 즉 저는 촉타후 긋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는 똑바로 썼어요. 기준선 반대편을 지팡이로 촉다한 후에 기준선으로 끌어당기면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채점할 때쯤 되니까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즉 채점 포인트는 이 서술 조건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이 부분이 빠졌어요. 이 부분 빼고 전 다 썼는데 맥락상 맞는데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지팡이가 끝을 지면에서의, 그러니까 지면 위에서의 지팡이 끝에 그런 이동 모양을 꼭 서술하기를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빠뜨렸죠. 저는 아쉽지만 그 서술 조건을, 그러니까 이제 뭐 강론서를 찾아봤을 때 거의 100% 중에 80%를 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20%가 서술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과감하게 틀렸다라고 채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틀리게 채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좀 약간 엄하게 예민하게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채 점수가 실제 점수와 똑같이 실제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체를 이렇게 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지문과 연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지금 뭐 K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18학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기억에 적절한 지도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쓰라고 했는데 K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죠. 그럼 왼쪽 편마비라고 하는 특성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으로 얼굴 씻기를 할 때 우리 전공특수에서는 이제 마비된 손을 마비가 안 된 손으로 받쳐서 얼굴을 씻어야 양손으로 얼굴을 씻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왼쪽 편마비라고 하는 특성이면은 왼쪽이 지금 마비된 손이니까 왼쪽을 오른손으로 왼쪽을 받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비되지 않은 손으로 마비된 손을 받쳐서 양손으로 얼굴을 씻는다 이렇게만 썼다면은 나는 강론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썼지만 틀렸다고 채점이 돼요. 왜냐하면 특성을 고려한 서술을 하지 않았죠. 지문 연계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채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혹시 선생님들 쓰셨다면은 마음 아프지만 틀렸다라고 오답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강론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썼다고 하더라도 지문 연계 또는 특성 하여튼 지문 안에 있는 조건, 서술 조건을 누락해서 썼다면은 그냥 부분 점수도 없이 과감하게 오답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학 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교육학이요, 정말 복병입니다. 왜냐면요, 제 경험상 부분 점수가 전공에서는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전공은 이제 조금 칼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떤 키워드를 벗어나도 맥락상 맞다고 해도 그냥 부분 점수 없이 1점을 그냥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오답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은. 그런데 교육학은요, 부분 점수를 많이 허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 제 점수에서도 이 소수점 점수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소수점 점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분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교육학에서 주로 2년 연속으로 교육학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이 조금 채점이 부분 점수가 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좀 물체를 하는 해도 있고 칼체를 했던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 이번에도 역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또 실제로 문제를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좀 역대급으로 조금 쉽게 출제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또 정말 웃으시면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만 그 안면타당도라고 할까요? 그런 안면타당도가 아주 출중한 문제들로 출제가 됐다라고 들었었고 저도 문제를 보니까 또 낯설지 않은 또 반가운 문제들이 또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대주제 연계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14년도 15년도 이럴 때는 대주제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 이제 기출들을 보면은 교육학도 기출 분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올해 23학년도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제 따끈따끈한 문제죠. 역시나 또 대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대주제를 연계하지 않으면요, 이 3점이 날라가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 영상에서 이 대주제 연계성 아주 강조를 했었죠. 역시나 이번에도 대주제 연계성이 이제 중요한 이것을 3점을 꼭 논리적인 구성 점수에서 받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3점, 2점 이런 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주제 연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조금 간점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서론이나 결론에서 한번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본론에서도 우리가 문제 1번, 2번, 3번, 4번 들어갈 때 거기 안에 있는 서론이나 혹은 결론에서 또는 서론이나 결론에서 3번, 4번 마찬가지 다 대주제를 연계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교육학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주제 연계를 꼭 중요시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서술 조건 누락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교사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이 고립감 해소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두 가지를 적합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서 좀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해 연도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실수를 하셨던 것은 이거와 이거를 잘 연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였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채점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선생님들 다 교수학습 활동 두 가지와 테크놀로지를 연결하는 데만 집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이 활동을,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이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시켜줄 건데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학생의 고립감을 해소하게 되는, 즉 그런 교육적 기대화가 무언데? 라고 물어봤던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즉 채점 요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하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온전하게 이 부분 할당된 2점을 받지 못하시고 조금 부분 점수를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술 조건을 누락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교육학의 의외로 복병인데요.
이게 올해 문제거든요. 23학년도 교육학 문제입니다. 형성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형성평가는 선생님들이 사실 14학년도에 이미 출제가 됐었어요. 보시면 형성평가 활용 측면이 나왔죠. 아, 그렇군요, 선생님. 요즘 저는 수업 방법뿐만 아니라 평가에서도 고민이 되고 있어요. 이 교육평가 부분이 출제가 된 거죠. 그런데 학업 성취를 수시로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형성평가잖아요. 그래서 형성평가 활용 측면 의 동기 유발 방안을 논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14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나왔죠. 선생님들께서 교육학은 기출 분석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공에 비해서 역사가 짧고 문제가 적다 보니까 나왔던 게 또 나오겠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기 좋게 나왔죠. 그래서 형성평가가 아주 풀려면 못 푸는 선생님들 없었을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너무 유명하고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형성평가의 개념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형성평가를 그런데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똑같이 내진 않는단 말이에요. 평가원에서 이번에 한번 꼬았죠.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해설 영상을 보시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뭐 교수 학습을 활동을 좀 개선하는데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또 성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자료들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수강하셨던 또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또 교수님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보고서에서 중요한 거는 이건 역시 타당도의 명칭, 확보 방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내용 타당도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러한 평가로 인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성 평가를 해서 잘 설명을 하고 이제 수업에서 내가 교육 과정에 따라서 수업 중에 가르친 부분을 점검해서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내용 타당도를 많이들 언급을 하셨는데요. 내용 타당도는 사실은 기출이에요. 또 어디에 나왔냐면 우리가 17학년도에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이때 D교사가 고려하고 있는 타당도의 유형과 개념이 이때 3점 문제로 해서 내용 타당도가 이미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또 나왔죠. 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응용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교육 과정에 따라 수업 중에 가르친 부분을 점검해서 타당도 높이는 건요. 내용 타당도 중에서도 교수 타당도 또는 교과 타당도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정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응용돼서 나온다고 했을 것이고 이 내용상 사실은 교수 타당도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내용 타당도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걸 또 개선하기 위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들 쓰셨겠지만 이원 분류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용 타당도까지만 써도 사실 교육학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채점의 경향을 본다면 틀렸다라고 채점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조금 부분 점수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교수 타당도라고 써야 온전하게 점수를 완전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쉽게도 내용 타당도로 쓰셨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맥락을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면 조금은 관용을 베풀어서 채점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의외로 복병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채점될지는 정말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렇게 채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방식으로 칼질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일단은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데요. 마냥 쉬시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같이도 하셔야 되지만 2차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시험 준비를 해보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지금 쉬시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좀 쉬셔야 돼요. 근데 마냥 쉬시지는 마시고 쉬면서 스터디를 꾸리셔야 됩니다. 지금 알아보시고 또 미리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미팅을 잡으셔서 또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또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T까지 하셔서 이제 스터디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게 지금 쉬면서 그냥 또 각각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빨리 스터디를 찾으셔야 됩니다. 스터디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준비를 위해서 봐야 되는 자료들이 꽤 있죠. 이제 17개 시도교육청이 봐야 되는 자료들이 다 다른데요. 그러한 시책 자료라고 하는 것들,
또 시책 이외에 또 정책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구하셔야 되겠고, 구하시는 즉시 스터디하기 전에 한번 정독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좀 중요한 건데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사실 1차만큼이나 2차의 체력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곧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랑은 좀 다르게 2차는 스터디 한 번만 나가도 기진맥진입니다. 정말 온종일 다녀오면요, 집에서 들어 누워야 돼요. 그 정도로 에너지와 체력 고갈이 심해요. 그런데 막상 스터디에 가면은 뭐 수업 실현 한 번, 뭐 그다음에 심층 면접 한 번, 딱 1회씩만 돌아가면서 해도 시간이, 스터디 카페를 잡고 해도 대여 시간이 끝나거든요. 2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내가 딱 한 번밖에 안 해보지만 돌아가면서 그 한 번 하는 것이, 하고 나면 진짜 진이 다 빠져요. 그래서 좀 체력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지금 1차만큼이나 체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롭잖아요. 1차 공부에 비해서 공부량이 줄었고 이제는 실기 시험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봐야 되는 종이 자료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현저히. 그리고 좀 이제는 말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부담은 조금은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운동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셔서 체력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대로 이제 계속 쉬시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휴식도 필요하지만 다음 레이스,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요. 완주할 때까지는 아직은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다음 계획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2차 준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가채를 하지도 못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시험지를 펼치지도 못하시고 지금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선생님들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2차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1년을 준비하는 이 임용의 긴 수험 생활 동안 2차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쉽게도 불합격을 한다면 다시 1차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2차 시험 준비는 지금 이 12월, 1월 이때 아니면 할 시기가 없잖아요. 특히나 또 불합을 하고 나면 이제 1월 달부터 다시 1차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2월 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시험을 언젠가는 합격을 하시려면 2차라는 관문을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2차 준비를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이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 이렇게 한 달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너무나도 이해를 합니다. 1차를 합격하고 난 뒤부터 좀 동기가 생길 것 같다. 물론 이해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2달을 꽉 채워서 준비를 했거든요. 저도 불안한 마음으로 한 달을 준비하고 합격하고 나서도 또 가시지 않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또 준비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꾸역꾸역 12월, 1월 한 달간, 2달간 꽉 채워서 2차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차 합격하면 해야지 이러고 합격하고 난 뒤부터 3주 바짝 하잖아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러면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타고나신 이제 분들도 있지만 2차는요 연습량입니다. 연습량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물론 타고나게 말을 잘하시고 유창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2차 시험이 어쨌든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의 형식을 갖추고 대답을 하고 수업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건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구조화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3주, 한 달 굉장히 짧습니다. 저처럼 좀 불안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이 시기에 너무나도 힘들지만 12월과 1월 2달을 꽉 채워서 준비를 하셔야 그런 수험생이 당연히 현장에서 당일날 다릅니다.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 또 변별되는 그런 실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불안하더라도요 2차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는 건요 방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황보다는 2차 준비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2차 준비를 지금 해놓으시면요 조금 아쉽지만 떨어지시더라도 내년에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이제 교육학 준비를 하실 때 특히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시책 같은 거를 많이 구조화를 해놓으시고 공부를 해놓으시고 또 면접 답변 같은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또 공부하셨던 그런 실제적인 수업에서의 또 행정에서의 적용 방안들이 요즘에 교육학 1차 시험의 트렌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어떤 경향이 1차 수험서도 수험서지만 이렇게 오픈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무수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오픈형 문제, 적용형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은 2차 수험서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2차 수험서를 병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들도 나왔다는 말씀드렸었죠. 제가 영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2차 시험 준비를 해놓은 그런 경험들과 지식들이 1차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이 굴러가고 이론이 어떻게 구체화가 돼서 현실에서 적용되는지를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1차 시험 이제 다시 준비하실 때 교육학을 특히 하실 때 확실히 입체적으로 이해가 잘 되시고요. 적용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2차 준비를 얼른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이제 2차 준비를 위해서 첫 관문인 스터디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굉장히 유의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제가 경험상 많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준비에 대해서 스터디를 꾸리는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푸시시길 바라겠습니다.